안녕하세요. 행복체면사 청명입니다. 여러분은 자존감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니면 자존심을 아시나요? 우리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에 의해서 평가되는 나, 그래서 자존심이 세다. 남이 조금만 나를 안 좋게 보면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마음,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내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변동되는 그런 어떤 그 수동적인 마음을 자존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적으로 자존심이 세다 그러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화를 잘 내고 잘 참고 쉽게 싸우고 유연하지 못하고 항상 딱딱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즐겁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하니까 과정의 즐거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결과에, 목표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항상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쉽게 위축되고 우울증에 빠지면서 자기 비하나 자기 학대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만들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자존감이라는 것은 비슷한 의미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자존감은 남에 의해서 평가받는 나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해 주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비난하건 욕을 하던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존심이 센 사람은 조금만이라도 남에 의해서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멘탈 붕괴가 시작되는 거죠. 상처를 받게 되면서 자기 파괴가 시작되는데 자존감이 센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1순위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기적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설령 내가 남에게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어떤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자존심이 센 사람은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그랬겠어? 난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식으로 자기 변명, 자기 회피를 해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남들이 나를 안 좋게 보는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죠. 가끔씩 정치인들이 청문회에서 뻔히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자존심만 엄청나게 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핑계를 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스스로가 당당하지 못하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은 심리적으로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사람처럼 비춰질지 몰라도 실제 심리는 아주 약한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심이란 벽을 통해서 자신을 가둬버리고 겉모습을 마치 로봇처럼 튼튼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속은 아주 약하다는 거죠. 달걀과 같은 거죠. 겉으로는 딱딱해 보여도 속은 아주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꾸 욕심이 많아져요. 집착이 많아져요.
욕심과 집착이 많다는 것은 삶이 부정적으로 변해지고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과 비교나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100점 맞은 아들은 칭찬해 주고 50점 맞은 아들을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게 과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왜 성적에 의해서 자식을 평가하느냐 이거죠. 그럼 아이는 50점 맞은 나는 정말 나쁜 아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자꾸 공부를 잘하기 위한 집착과 욕심이 생겨요.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준다는 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빵점을 맞든 50점을 맞든 100점을 맞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을 때 그 아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알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돼요. 선택하게 돼요. 즐거워하는 일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자기 삶을 성공하게 되고 행복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존중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를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숨을 쉬고 있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 번에 되지 않다 보니까 매일 꾸준히 연습을 해야겠지요. 눈을 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한 5분 정도 눈을 감고 이 말을 내 가슴속에, 내 심장에게 전달해 줍니다. 아침을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하루가 상쾌하고 조금 스트레스 받더라도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잠재의식을 믿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의 잠재의식을 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알라딘의 마술램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집니다. 내가 오늘 이 바보 멍청이야 그러면 잠재의식은 주인님 바보 멍청이가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아니면 내가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내 잠재의식에게 말하면 잠재의식은 주인님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원인은 부모일까요? 사회일까요? 환경일까요? 운이 없을까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결국은 내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과거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부터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심장은 열정을 향해서 두근두근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남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세 번째 길. 내 자신의 영혼의 느낌을 믿는다. 내 가슴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를 믿어야 돼요. 내 욕심이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서 올라오는 영혼의 그 느낌을 믿고 빠른 선택을 해야 돼. 그걸 믿었으면 그래 나 이대로 밀고 갈 것이야 라고 바로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순간에 우유부단하면서 될까 안 될까 고민하다가는 기회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자기 가슴에서 올라오는 그 느낌을 믿고 빠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내 자신을 온전하게 형성시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내 영혼의 느낌을 믿고 내 마음의 선택이 빨라지고 그 선택만큼 바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쉽게 지혜롭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설령 그렇게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큰 장점이 있어요. 어차피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그거를 빨리 경험해보는 것도 큰 고통이 큰 선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위험한 것은 도전하지 않는 용기, 미리서 겁먹어서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면 우리 삶에서는 더 이상의 기회나 도전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화가 나겠죠. 화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학대가 시작돼요. 이 바보 멍청이야. 너 왜 그거밖에 못했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난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자기 비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또다시 자존심을 피우겠죠. 마치 허세를 피우듯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존감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을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설령 내 얼굴이 조금 못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죄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얼굴이 꼭 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공부를 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게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공부에 흥미가 없을 뿐이잖아요.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더 큰 능력들이 여러분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심장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갔을 때 그것이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잠재 능력이 발현이 됩니다. 남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허덕이게 됩니다. 내 심장의 소리를 듣고 영혼의 소리를 듣고 따라갔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100%, 200%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즐거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당연히 좋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